새벽 중남부를 중심으로 13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사태가 주택을 덮치고 공장과 논밭도 물에 잠겼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연일 호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개인 휴가를 떠난 단체장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장관이 지하차도와 미호강 제방을 점검했습니다.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 지역에도 어제 새벽에만 중남부를 중심으로 1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영동에는 시간당 68mm의 물폭탄이 쏟아졌지요.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면서 70대가 숨졌고 낮은 안전등급을 받아 석 달 뒤 보강공사를 앞두고 있던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주민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줄기가 내리치는 새벽 옥천의 한 농로. 축사가 침수됐는지 확인하던 차량이 방향을 바꿔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후진을 한 뒤 앞으로 가다 갑자기 하천으로 떨어집니다. 평소 이 하천은 성인 무릎 깊이였지만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물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물이 얼마나 부르길래 그런가 하고 이렇게 나가봤는데 저기 차가 한 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거 있어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에 전복된 차량 안에서 70대 운전자를 구조할 때까지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물살이 세니까 못 쪼개서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 그 로프 메고 막 하도 물살이 세니까. 영동에서는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4만 2천 톤에 이르는 물이 골짜기를 따라 마을을 덮쳤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전신주가 90도로 꺾여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주 그냥 괭어 물리듯이 쿵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벌써 깨가지고 보니까 물이 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나와보니 조립식 농막과 차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70대 주민은 연락을 받지 않고 실종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해갖고 이제 안 보이니까 그래. 신호는 가는데 받더라고요. 소방대원과 경찰 등 100여 명과 드론에 수색경까지 투입돼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부서진 농막과 차량만 발견됐습니다. 무너진 제방은 지난 2019년 안전점검 D등급을 받아 오는 10월 보강공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제방의 3분의 1이 사라지면서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충청북도는 비상 3단계를 가동하면서 폭우에 대비했지만 이른 새벽 시간당 68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한편 연일 이어진 이번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 정상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흙과 돌이 주택을 덮쳤습니다. 공장과 논밭에는 물이 들어차기도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초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 거센 빗줄기 속에 굉음과 함께 차량 뒤쪽으로 흙이 쏟아져 내립니다. 거대한 토사와 돌더미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지난 닷새간 300mm 넘는 비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야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깜짝 놀라 집 밖으로 나와보니 주변이 온통 돌무더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천둥 치는 소리 막 이상한 소리 엄청 들렸지. 그 누가 여기 이거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고. 소리는 엄청 요란했지. 당시 가족 3명이 집안에 자고 있었는데 창고로 쓰던 비닐하우스가 없었다면 돌더미가 그대로 집으로 쏟아질 뻔했습니다. 집기류는 남아난 게 없고 물도 전기도 아예 끊겼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원래 이 자리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돌무더기에 수십 미터를 쓸려 내려가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옥천군이 점검한 결과 산 정상에서부터 무너져 내려 피해 면적만 3만 제곱미터에 이르렀습니다. 8분 우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최소한 한 1km 가까이는 나올 것 같은데. 옥천의 한 과자 공장에는 빗물이 들이쳐 재료를 못 쓰게 됐습니다.
영업이 아예 불가능해졌는데 언제쯤 복구가 가능할지 가늠도 안 됩니다. 안에 설비라든지 기계들을 다 빼고 전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강물이 넘치면서 5개 시군에서 농작물 피해도 23헥타르 접수됐지만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3년간 키워 수확을 하루 앞둔 농가는 나무가 물에 잠겨 복숭아를 모두 버리게 됐습니다. 복숭아 다 떨어지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건요. 나무만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나무라도 치워내봐야 내년에 수확을 보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도 침수돼 한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이 유입되면서 통행이 차단되고 이용객과 직원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금강 상류 쪽에서부터 우리 휴게소가 위치한 금강 휴게소에까지 수많은 강물이 흘러내렸고요. 휴게소 내에 있는 모든 차량들과 고객들은 다 대피를 시킨 상태고요. 충북선 열차 운행이 오전 내내 전면 중단되면서 기차역을 찾았던 일부 승객들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집안이 약해지고 그래서 안전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저녁에 내가 전화를 해봤다니까. 저녁 밤 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이번 비는 올해 장마가 시작된 뒤로 충북에 가장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도로 침수와 낙석, 토사 유출 등 공공시설 피해가 307건, 주택과 차량 등 사유재산 피해가 88건 접수됐습니다. 산사태와 저수지 범람, 침수로 699세대 1,497명이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연이은 장맛비에 대청댐이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리단은 물 유입량 증가로 댐 수위가 계속 올라 방류량을 초당 1,300톤에서 초당 1,800톤으로 500톤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주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까지 여유가 있어 초당 1,100톤의 방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하천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밖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처럼 호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개인 휴가를 떠난 단체장도 있습니다. 바로 김창규 제천시장인데요. 제천에도 이달 들어 3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고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도 발령됐는데 시장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장 집무실. 지난 8일부터 김창규 제천시장이 자리를 비우고 개인 휴가 중입니다. 닷새 일정으로 한국과는 2시간 15분 비행거리인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출국 당일 밤 제천에 한때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틀 뒤인 어제 새벽에는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누적강 수량은 최대 300mm에 달하는데 의림지 노송이 쓰러지는 등 20건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 시장이 여름 휴가를 가는 게 적절한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럴 줄 모르고 간 게 아니겠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비가 오고 그런 거를 예측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그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더 많았습니다. 장마철이고 이럴 때는 재난을 대비해서 자리를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 신경 써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되지. 기후에 이제 장마철이니까 신경 써야지. 실제로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해당하고 시장이나 군수는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응급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면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직접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제천시 업무 대행은 부시장이 맡았지만 부시장은 부임한 지 열흘이 채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오송 참사 당시 책임자였던 도지사와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까지 받는 마당에 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천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이 다 대다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처 청주에서도 사건이 일어났고 하니까. 제천시는 김 시장이 떠나기 전날에도 호우 현장을 점검했고 호우 경보가 발령되자 대만 현지에서 SNS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면서 거의 밤을 새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일 몽골로 떠났다 9일 오후 조기 귀국을 결정한 옥천군 의원들과 달리 12일까지 예정된 휴가 일정은 다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영동군 의회가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일정을 앞당겨 폐회했습니다. 지난 9일 임시회를 개최한 영동군 의회는 당초 오는 15일까지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곧바로 폐회했습니다. 영동군 의회는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하차도와 미호강 제방을 점검했습니다. 이 두 장관은 시설을 둘러보며 개선 상황에 대체로 만족했는데 장관들이 지하차도 앞까지만 와서 보여주기식 점검을 했다는 야당과 유가족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오송 참사가 발생했던 궁평 2 지하차도 앞. 침수 상황을 가정해 진입 차단막이 내려오는 것을 시연합니다. 사고 1년 만에 재개통을 앞두고 새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이곳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대체적으로 시설 개선에 만족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조치들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임시 제방을 허물고 새 제방을 만드는 곳을 점검한 뒤 이번 장마를 충분히 버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제방 이제 2개로 장마 시기 겹쳐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홍수기 동안 기존 제방하고 신설 제방 2개로 이중 제방으로 운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시설을 완벽하게 보수하지 않아 재개통이 미뤄졌는데도 장관들이 안일한 태도로 점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지하차도를 방문해 정작 차도 안은 들어가 보지도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행자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질 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시고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질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유가족 역시 보여주기식 점검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앞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지하차도를 점검한 뒤 비상 대피를 돕는 핸드레일의 간격이 멀어 딛고 올라갈 수 없고 핸드레일을 잡고 대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재개통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님을 모셔가지고 좀 보완 좀 하고 이걸 해라고 한마디만 하셨으면 아마 바로 시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지적조차 없었으니 도에서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더 하시겠죠. 충청북도는 지하차도에 물이 범람하는 걸 막는 차수벽을 설치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이 장관은 지하차도에 갇힌 사람들이 대피하려고 할 때 차수벽이 큰 장애물이 된다며 필요성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북 선관위가 경로당에 수박을 나눠준 도내 현직 군수의 부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장의 부인이 지난달 11일 관내 경로당 6곳을 돌며 수박 8통을 제공했고 본인도 음식물 제공 사실을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즐겨 먹는 옥수수는 사실 종자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식물자원학과 연구팀이 지난해 5종의 국내산 초당 옥수수 종자를 개발했는데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하면서 상업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전효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얀 슈프림 화이트와 2가지 색이 섞인 슈프림 듀오 품종입니다. 충북대 식물자원학과 연구팀이 10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초당 옥수수 새 품종입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5개의 품종을 개발했는데 올해는 이 가운데 2종류를 제주와 전남 지역 농가에 무료로 보급해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키워봤더니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서 잘 자랐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10년 동안 이제 재배되고 선발되고 개발이 되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배 안정성 면에서는 또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들에게 평가받기 위해 시식회를 열었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새 품종을 생으로 먹고 불에 굽고
아이스크림으로도 개발했는데 평가가 좋았습니다. 단맛이 나는 기존 초당 옥수수에 찰옥수수처럼 씹는 맛까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당 옥수수라서 엄청 달고 불에 BBQ로 구워서 불맛도 많이 나고 되게 맛있어요. 이 아이스크림에 콘 들어갔던 거 시원하니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초당 옥수수는 최근 재배 면적이 크게 늘고 있지만 종자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 가격이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개발한 나머지 품종도 농가에 보급하고 중국과 태국 등 해외에 종자를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의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의 취업자는 97만 5천 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를 경신했고 고용률도 67.6%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한 달 전 발표한 통계에서도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8%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 감소했습니다. 일본 내염 매개 모기가 작년보다 일찍 청주 도심에서 발견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일 상당구와 서원구에서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10일 발견된 것보다 한 달 이상 앞선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뇌염 매개 모기 등장이 빨라지고 개체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기피제나 모기 화장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 도심의 불법 그래피티 피해가 속출한다는 지난달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린 20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도심 건물과 담장 등에 10여 차례에 걸쳐 낙서한 남성을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붙잡아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낙서 문양을 판별해 4년 전부터 낙서한 다른 용의자도 추적 중입니다. 회사 부하 직원을 때린 혐의로 대한적십제사 충북지사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2월 청주시 신봉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의 귀를 비틀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충북지사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사장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청주지청은 피해 직원의 전치 2주 소견서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지지 대가로 뒷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충북교육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 자리 뒷거래 의혹은 교육가족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와 함께 이양섭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양섭 의장은 전체 의원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표를 대가로 위원장 자리를 약속할 수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 식용 금지로 정부가 관련 영업장의 전업, 폐업 지원에 나선 가운데 다음 달 5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영업 신고한 충북의 농장과 음식점, 건강원은 427곳으로 전업이나 폐업 계획을 시군에 내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신규 영업 행위는 금지됐으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개 식용 목적의 기존 영업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 여성 2명에게 6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선사유물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어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청주 소로분교장 일원의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